부산에 처음으로 계획되고 있는 노인 공동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획 발표하셨지요. 최영욱 부산 동구청장님, 그리고 오늘 같이 이야기해 주실 서정우 가능성연구소 대표, 그리고 김문태 변호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노인 공동체 주택 하면 보통 빌라나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어떤 형태의 집인가요? 말 그대로 네.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모여 사는 그 주택인데요. 네네. 어르신들을 위한 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네네. 그런 주택을 지어서 네네. 시세보다 한 30%에서 50% 싸게 훨씬 저렴한 가격이네요. 임대해서 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네.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주택 형태인데요. 네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네네. 이런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한번 동구에서, 도전해보는 부산에서는 처음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렇네요. 이게 짐작컨대 아무래도 우리 부산 동구가 초고령화 지역이지 않습니까?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사업 추진 배경 어떻게 하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셨고 이런 추진을 하게 되신 건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25% 이상이 되는 초고령 도시입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개 네. 그 삼복도를 중심으로 한 경사지가 있는 데다가 골목길이 많은 계단 많고요. 굉장히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대개 또 홀로 어르신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 홀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돌아가시면 공가가 되고 그게 오래되면 폐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이 굉장히 더 노후화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독사라든지 또 노인 자살이라든지 이런 초고령 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늘어나는 공폐가를 매입해서 여기 어르신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마련해주면 고독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방문 간호사라든지 복지공무원들이 홀로 어르신들 집들 방문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일일이 찾아다니셔야 되니까요. 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바로 거기 가서 진료도 간단한 진료도 해주고 건강도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 프로그램들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는 끝에 마침 서울이나 이런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1년 전부터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고민을 시작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고도심 빈집 문제, 노인복지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이야기시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에서는 동구가 거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목해봐야 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 서울 금천구에서 이 노인 공동체 주택 사업이 시작되어서 전국에서 주목을 이미 끌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역시 홀몸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한 30% 정도가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 등에서 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좀 돕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노인 공동주택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노인 공동체 주택입니다. 각기 따로 살던 어르신 10분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넘어졌지 천국에 온 것 같지. 얼마나 깨끗하게 햇빛도 들어오지. 지하에서 문다 혼자 있으면 죽은 사람이나 똑같지.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동거실과 주방, 독립된 방을 제공합니다. 노인 공동체 주택은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을 넘어서 공동체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노인들이 겁이 나잖아. 잘도 안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 그것도 걱정 면하고. 일어날 시간 됐는데 안 일어나면 노크도 해보고 문도 열어보고. 보신 것처럼 어르신들 함께 사시는 것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힘이 된다고 하시죠. 최근에는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노인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는 고독사라든지 우울증 문제, 노인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노인 공동체 주택의 기획 시행한 참여업체 네. 예,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의 이제 홀몸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라든지 외로움 문제, 이런 그 커뮤니티 문제가 굉장히 일차적으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이분들이 함께 살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기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건축적으로 그걸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노인 공동체 주택은 건축적으로 보면 네. 다른 일반 임대주택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커뮤니티 공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뭐 문턱을 없앤다든지 네. 아니면 뭐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뭐 화장실 바닥에 네.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뭐 타일을 설치한다든지 디테일한 네. 부분까지 그렇죠. 네. 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빈집에 뭐 도배나 장판만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완전히 세 단장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청장님 그럼 뭐 저 빈집 폐가를 매입해서 그냥 적당히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완전히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일단 공폐가 부지를 확보하고 그거는 네. 이제 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주택 그냥 도배 정도 하고 마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김은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르신들이 정말 그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복도에 네. 그 핸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네. 어르신들의 모든 여건들을 다 살펴서 지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 재생 효과도 있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지금 이제 부산이 전부 그 배산 임수의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산복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뭐 동구, 서구, 중구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 위에 또 어르신들이 살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놓는다든지 경사형 엘리베이터 이걸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시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그 중요한 병원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한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한 군데 모아놓고 거기서 접근이 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그런 도시의 여러 기능들이 아주 합리적인, 효율적인 그런 비용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컴팩트 시티인데 저는 그래서 일단 어르신 공동체 주택은 가능하면 평지 쪽으로 좀 내리고 경사도가 있고 조망이 좋은 산복도로는 40대, 50대의 새로운 주거 공간, 도시명 타운하우스라든지 테라스하우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인 도심의 어떤 공간의 디자인들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예 우리 동구 지역에 구도심의 그림을 새로 그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렇습니다. 첫걸음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네요. 예. 한때 뭐 도시재생 온 곳에서 다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도시재생 사실 부산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그간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큰 성과도 있었고요. 좀 한계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가 또 한 번 탈바꿈되면 아마 부산의 버전 2 놀라운 성과가 다시 신버전이 나오는 셈이 되겠죠.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은 사실은 원도심 마을 중심의 거점 시설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형만 조성하는데 예산이 집중되고 실제 운영에는 지자체가 예산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지어졌지만 사실은 빈 공간으로 다시 빈집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극복되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공간의 활용의 대안으로
예, 이번에 그 어르신 공동체 주택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좀 더 그 나아가서는 이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 거점으로 찾아오는 의료 방식이 아니라 아까 컴팩트 시스템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까지도 네. 이 복지의 개념이 좀 더 촘촘하고 직접적으로 좀 전환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그 금천구 노인 공동체 주택, 이 주택을 이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전기세를 줄이기 위해서 공용 공간을 위한 전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주차비를 받도록 했답니다. 그 주차비로 받은 그 수익으로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다고 하거든요. 예, 관련 업체의 그 담당자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주거 재생의 핵심은 오래된 주택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뭐 재건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거 약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급한 주거에 불을 끄는 것에 더해서 결국은 이분들의 그 고독한 문제, 이게 도시 빈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일종의 그런 커뮤니티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거를 재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기회까지 같이 들어가는 주거 재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이 되고 구도심의 어떤 활기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실제로 우리 금천구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부지런하십니다. 네. 실제로 어르신들 그렇게 만족도가 높던가요? 예, 상당히 만족도가 높죠. 그 입구 들어가는 부분부터 문턱이 전혀 없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이 조금 님비 그러니까 불편해 있거든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김은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1층은 주로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할애함으로써 서로 또 상생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따뜻하고 또 방문 간호사나 복지사들이 와서 또 건강 지도해 주는 분들까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기초단체가 제일 큰 효자효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동부의 한국감정원과 부산도시공사에서 그 빈집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올 7월 2차 추경에 20억의 도시재생기금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1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사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막상 관이 무슨 공사를 한다면 그 인근의 토지 가격이 완전히 상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대상 부지들을 확보해 놓고 일정 정도 이제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그 사회주택 추진 주체와 또 앞으로 우리가 지난해에 이제 주택도시공사 LH와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요. 또 지난 6월에 우리 이런 모든 도시재생 유지 사업에 자금을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존공사 허그하고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부산도시공사하고도 이 부분들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정말 그 부산형 노인 공동체 주택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예산이 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공패가 매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패가 매입이 좀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그 1호 노인 공동체 주택 그 착공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부산 동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첫 노인 공동체 주택 사업이 서구, 중구뿐만 아니라 경남의 마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